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 경마, 제주 경마만 열립니다. 부산 경마는 휴장을 하게 되고요. 서울에서는 또 문세영 기수가 훈련 중 부상으로 이번 주 기승을 안 하는 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말 경마이기도 하고 서울 경마 집중적으로 많이 열리기도 하고 변수가 좀 많은 하루. 그래도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 또 함께합니다. 새벽조기 전문위원 이승일, 그리고 아주 재주꾼이죠,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수가 좀 많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병철 위원, 편성 강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역시 다음 주 서울 경마 휴장을 앞두고 2015년도 연말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서울 경마입니다. 과천의 53개 마방 공이 그 마지막 그 경마 주간 상금벌이를 위한 총력전이 예고가 되는 가운데 이 편성 자체도요, 뭐 새벽조기장에 500여 마리가 훈련을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마필들로 출전하지만 뭐 출전 주기도 뭐 서둘러 가져가는 마필, 또한 컨디션의 유불리에 따라서 또 변수도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연말 마지막 경마 상당히 그 혼전세가 예고가 되는 그런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새벽 훈련을 참여했던 마필들이 워낙 많았어요. 특히 이제 국산 5군, 국산 6군, 하위군 마필들이 뭐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 새벽 훈련 분위기는 또 이승일 위원한테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500두가 이제 넘는 마필들이 이제 훈련을 임하면서 상당히 이제 분주한 또 이제 훈련 상태들을 이제 보였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이 출전 주기가 상당히 좀 짧아진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체크를 또 하시면서 어떤 이제 편성과 또 이제 주폭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이제 조교에 임했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신중한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경주 중에서 일부에서는 홀수 경주를 풀어드렸고, 저희는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5번 파워컵스도 9번 요 피코 태양 보내놓고 2선, 내선에서 직전처럼 또 유리하게 다시금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단독 선행이면은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9번 피코 태양의 선행 1승. 이 9번 피코 태양 같은 경우는 1,300m 거리는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기본 스피드와 탄력까지 보강이 된 가운데 출전인 만큼 또 이제 지구력까지 보강이 됐다는 점에서는 9번 피코 태양에 또 이제 한 발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이 5번 인디언스타 같은 경우는 1200m에서는 월등한 주폭, 또 이제 선행력과 지구력까지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 인디언스타의 어떤 이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요 이번 통합영웅 같은 경우가 지금 김호수 기수 기승한 가운데 지금 감량 2점을 넘고 또 이제 스포량까지 늘려가면서 이번 경기 대비해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통합영웅의 뚝심 한 발을 이번 경기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거리 1200m 또 이제 거리가 이제 200m 줄어든 거리 이제 출전이고요. 어떤 이제 대폭적인 감량 2점까지 받고 출전인 만큼 이 6번 지봉사랑이 또 이제 스포시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은 가운데 출전인 만큼 뚝심 한 발을 노려주면서 1200m에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 6번 지봉사랑까지 기대를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820점 이하 편성, 다소간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넷치 게이트 배정이고요. 다시 한번 최전선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요 3번 백산수, 이번 2등급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기대막벽 어느 정도 완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순치를 위한 노력까지 합쳐져서 1번 나루터, 이번에는 선정 기대치가 높은 발입니다. 7번 건영제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중은 늘었어도 요 7번 건영제패도 지난 경주에서 이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어떤 이제 전력을 발휘해 줬다는 점에서는 7번 건영제패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경주는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3세 이하 마필들 9,600도 결정형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14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인데요. 지난주가 사실 금요일 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천지파크의 어프로치를 쌍승으로 방어 정도로만 보고 아예 중고배당 공략에 나섰습니다만은 어프로치가 2위에는 성공을 하면서 쌍승 8배만 적중을 했었고 뭐 총 7개 경주를 적중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경주는 마지막 경주였죠. 백두의 우화 쌍승으로 40배짜리를 주력으로 단방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삼복승을 2방을 방어했는데 삼복승 동방대로 50.1배 뭐 거의 이겼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코차 승부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지막 경주였는데요. 이번에도 3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숨어있는 마필들을 이제 삼복승 쪽에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매력을 좀 느끼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레이스가 빠르지가 않죠. 3번마 비키라이, 7번마 리틀 엔젤스, 그리고 순발력 부분에서 초속 중속을 따지면 6번마 베스트 로켓이나 애곽의 13번마 기절 초풍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장악에 나설 텐데 전부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애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새벽 조교 상태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13번마 기절 초풍. 이 마필은 국산 육군 금덩어리 예측에서 제어해주는 모습인데 여유가 많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파워감이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필 삼복승으로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있죠. 14번마 비바 플라이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새벽 훈련의 변화도 변화지만 늑발 악벽이 있는 마필이에요.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김정훈 기수가 고착성 늑발로 꼴찌 전개하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격차하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 격차를 따지면 출발만 매끄러우면 우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14번마 비바플라이. 이번에 김혜선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고 구보 탈 때 보면 주행 자세 자체는 괜찮고 파워감도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출발만 매끄럽다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배당판을 주도하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삼복승에 주력하는 마필 중에서는 애곽의 13번마 기잘초풍과 14번마 비바 플라이 두 필을 좀 주목할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죠.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변화를 보인 마필들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가기 때문에 편성만으로만 보면 뭐 큰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4경주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 앞선에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들의 전력이 다소간 강해 보입니다. 과연 앞선 선행마 이두의 마필의 입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선의 승수 혹은 라스트 한 발 몰아붙일 말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두의 선행마가 있습니다. 이 4번 진격의 왕과 외측의 12번 에이스 스피닝인데 이 4번 진격의 왕은 출발 이후에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게이트 유불리에 따라서 전개 변수로 인해서 최근에 다소간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외곽의 12번 에이스 스피닝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전개를 내선에서 선행 혹은 열린 공간에서 이 선입전이 가능한 상당히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로 보입니다. 자, 3번 이 원더펀치. 지난 6월 달에는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최단거리 1000m를 우승을 했던 말인데 최근은 졸전,
하지만 직전에 내선 2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나가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6번 대싱에디. 직전에 앞선이 빠른 페이스 훔이 밀려났었지만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 보이면서 가능성을 엿보인 말이죠. 자, 이 4번 진격의 왕입니다. 자, 역시 내측에서 좀 더 선두권 장악이 유리한 편성에서 재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이죠. 과거 2선에서 경합성 선입 조건에서도 내측 게이트에서 상당히 좋은 경주력으로 입상을 차지했었는데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배정에 초반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 실패하고 후미에서 너무나 불리했어요. 입상 실패했는데 이번엔 내측 게이트 요 12번 에이스 스피닝이 선행을 나서는 조건 혹은 자 아예 요 4번 진격의 왕이 내측 게이트 배정 받은 김에 적극적으로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이번에는 요 4번 진격의 왕의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좀 더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3번 원더펀치 역시 한동안 부진의 늪에 빠졌었습니다만 직전에 전개가 편해지니까 가능성을 보였어요. 자, 이번에도 4번과 12번 보내놓고 내선에서 요 3번 원더펀치가 차분하게 힘한배 이후에 마지막 한 발 일격 가는 전력이 가능한데 내선 열린 공간의 선입전이 이번엔 보장된 만큼 직전에 3차기 아쉬움 만회 가능하고요. 자, 6번 대싱에디 이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혈통 기대치가 우수한 신현마입니다. 직전에 데뷔전 실전 기대 가능성 보였는데 이번에 앞선이 빠른 페이스 한 박자 빠르게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자 이번에 내측 게이트 들어와서 선행 혹은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이 보장된 전개유리마 4번 진격의 왕 이탈리아 특급 용병 니콜라 기수로 전격 교체한 만큼 좀 더 좋은 경주력이 기대가 되고요. 선행이든 선입이든 모든 조건을 소화해내는 단거리 우수마 12번 에이스 스피닝의 연투 기대치. 자, 내선에서 열린 공간 선입전 3번 원더펀치와 라스트 한 발 몰아붙일 6번 데싱 에디까지. 결국 4경주는요. 전개 조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요 4번 진격의 왕에 좀 더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전개상으로 유리한 마필들이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전개도로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이승윤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조교 상태가 좋게 보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단거리 1000m인 만큼 지난 경주 또 이제 우승을 거머쥐고 승급전을 나서는 12번 에이스 스피닝이 지금 포인 마필이겠습니다만 게이트는 외곽이라 하더라도 데뷔전 이후 지금 3연속 입상을 해 주었고요. 이 선행 아닌 선입 전개 시에도 막강한 뚝심까지 발휘하면서 1000m에서 좋은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12번 에이스 스피닝이 되겠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제 또 39조에 직접 가서 또 이제 훈련까지 전담을 하면서 컨디션 조율에 신경 쓴 만큼 12번 에이스 스피닝. 게이트는 외곽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승급 전에 또 이제 상대들은 강해졌어도 이 12번 에이스 스피닝에 한 발을 또다시 기대를 해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4번 진격의 왕이죠.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이제 좋아졌고요. 또 이제 니콜라 기선이 기승을 하면서 출전입니다. 이 4번 진격의 왕도 또 이제 1000m에서는 상당히 근성이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4번 진격의 왕. 여기 이제 33조에서 6번 데싱 엔드 또 동반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키면서 이 4번 진격의 왕에 또 한 발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메가 임팩트. 데뷔전에서 초반 빠른 스피드와 이제 탄력은 보였습니다만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 7번 메가 임팩트가 부진이 늘어난 가운데 도전이겠습니다만 이 7번 메가 임팩트 마필의 발놀림이나 생김새는 상당히 좀 안정된 또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7번 메가 임팩트의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겠고요. 6번 데싱 에디 4번 진격의 왕하고 이제 동반 또 이제 33조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킨 가운데 6번 데싱 에디란 마필도 데뷔전에서의 안정된 또 이제 주폭은 또 이제 이번 경주 1000m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 6번 데싱 에디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12번마 에이스 스피닝 그리고 7번마 메가 임팩트 두 마리는 이제 국산 마필인데 4번마 진격의 왕이 선행을 장악하면 레이서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이고 4번마 진격의 왕이 선행을 만약 못 받았을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2번마 에이스 스피닝은 최근 경주에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굳이 선행 안 가도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4번 마 진격의 왕이 역시 이제 게이트 2점에 선행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뭐 전개상으로 봐도 최근에 선전했던 두 필이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역시 좋아진 이 복병 세력들이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네, 이어서 이승일 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벽 훈련 과정을 보면서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5경주를 준비했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주인데 어떤 마필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14두의 마필이 출전한 가운데 전력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또 이제 충마 선별도 가능할 수 있는 경주죠. 4번 금강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승급전에 계속되면 2km 감량 2.5 넘고 도전이기 때문에 1200m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번 편성 자체가 지금 이 4번 금강 축제를 또 이제 충마로 놓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후차권에서는 또 이제 6개월 동안 기다렸던 또 이제 가쿠신 마필들, 좀 숨겨진 마필들도 다소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배당을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2번 스트롱 러브 두 번의 경주에서 고전을 했습니다만 한성열 기사님이 기승을 했고요. 이번에 또 이제 이 2번 스트롱 러브도 종반 또 이제 역습 한 발은 1200m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2번 스트롱 러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제 이 8번 클린업 시드죠. 8번 클린업 시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또 이제 순발력이 향상이 되면서 5위는 했습니다만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 이 8번 클린업 시드가 되겠습니다. 타카시 기수 다시 기승하면서 한 발을 기대를 해줄 마필이 되겠고요. 외곽에는 13번 미라클 러브죠. 니콜라 기수안이 기승을 했는데 이 13번 미라클 러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간을 기다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이제 정훈 기수안이 기승을 해서 또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 13번 미라클 러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새벽 훈련 시에도 꾸준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만큼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부중은 늘었어도 어떤 이제 극복을 하면서 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13번 미라클 러버 이 마필은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5번 플리트 비체나 이제 6번 세미풍 이 중에 이제 6번 세미풍이 스포츠에는 상당히 탄력이 붙었다는 점에서는 이 6번 세미풍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번 서울 5경주에서는 4번 금강 축제를 축으로 당일 현장에서 최대한 고목수를 압축해서 주력으로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4번마 금강축제 문정균 기수 부상 공백으로 기승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5경주에서는 우승까지 좀 해주기를 응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죠. 혼합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역시 14마리 게이트를 꽉꽉 채워서 나오는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1400m 최근 경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들은 있지만 기량차 자체는 크지 않아서 혼전도는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14두의 마필이 출전한 가운데 전력차가 적어 접전이 불가피한 경기 되겠습니다. 그중 순발력은 약하나 종반 뚝심 좋은 13번 마이티 제임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 또 이제 1800m 2연속 입상 이후 1400m로 거리가 이제 줄어든 거리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 콩코드 2입니다. 이 6번 콩코드 2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km의 부중이 더 늘어난 가운데 지난번에 1,700m 어떤 입상 전력을 보여준 마필이죠. 여기 이제 컨디션 난조 극복롤이 7번 내 사랑 담양이 되겠습니다. 7번 내 사랑 담양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좀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 대비해서는 한층 더 훈련 시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거 3번 머스탱정이죠. 기본 스피드와 이제 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제 이 3선에서 4선 전개를 노려줄 수 있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선행 마필들이 다수 출전한 만큼 이번 경기는 선두 경합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요. 이 중에 이제 13번 마이티잼.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또 이제 김혜성 기수가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주포 향상에 신경 썼습니다. 1,800m 2연속 입상을 성공해 준 가운데 이번에 1,400m로 줄어든 거리 출전을 했는데요. 이 13번 마이티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출발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레이스 자체가 또 이제 선행 마필들이 좀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이 13번 마이티젠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이제 힘을 참고 있다가 써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충분히 1,800m에서의 주폭도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13번 마이티젠의 한 발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6번 콩코드 2점. 지난 경기 이제 1,700m에서 어떤 우승을 거머쥔 마필인데요. 요 6번 콩코드2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쓰면서 지구력 보강 위주로 한층 더 공을 들였던 마필이죠. 요 6번 콩코드2 지난번에도 1,700m를 추입 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 6번 콩코드2입니다. 이번 경주 1,400m겠습니다만 1,400m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콩코드2고요. 7번 내사랑 담양이 이번 훈련 시에는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르면서 다시 또 이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는 1,800m 늘어난 거리 극복을 못하고 고전을 했는데요. 7번 내사람 담양 같은 경우는 이제 1,400m에서는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하만식 기수 기승해서 어떤 변화를 노려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 머스탱정이죠. 이 3번 머스탱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선두권이 상당히 두터운 가운데 또 이제 3선에서 4선 전개 후에도 충분히 1,400m도 도전을 노려줄 수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 3번 머스탱정 앞선에 3선, 4선 전개 후 막판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3번 머스탱정의 한 발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13번 마이티잼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줄어든 거리 2점 안고 재입상 노릴 6번 콩코드 2, 이 6번 콩코드 2의 막판 선전 한 발을 노려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탄력 보강된 7번 내사랑 담양과 코스 2점 살려서 막판 또 이제 버티기를 노릴 3번 머스탱정까지 기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1,400m 레이스인데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듯합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에서는 인코스의 5번마 쿨터치도 빠르고요. 9번마 화이트원이나 10번마 호루라기 다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들인데 과연 선행 싸움을 이겨내고 압박이 있다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주이기도 한데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필에 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1,400m 레이스이기도 합니다만 앞선의 선행형 마필 3두의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뚝심한 발 보유한 마필에게 입상 찬스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6번 콩코드2는 직전에 페로비치 기수와의 아주 좋은 호흡 속에 뒷직선에서 서서히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는 일명 무빙 전개를 통해서 1,700거리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앞선이 약하고 이 출발 이후의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레이스에서는 자, 서서히 감아 올려서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추입 타이밍 가져가는 요 무빙성 추입마 6번 콩코드2에 다시 한번 선전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번에도 페루비치 기수네요. 자, 10번 마이티잼 마체는 얇지만 근성으로 똘똘 뭉친 강단형 앞말입니다. 항상 초중반 그 타마필과의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전개가 입상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데 직전에는 4코너에서 타마필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근성 부분은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 있고요. 자, 7번 내사랑 담양은 직전에 1,800m 레이스 졸전 펼쳤습니다만 역시 1,400 이하의 단거리에서 강점을 지니는 만큼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출전으로 평가되고요.
자, 3번 머스탱정 역시 몰에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중요한데 내치기에서 열린 공간의 선입 전 요 3번 머스탱정의 선전까지 가능합니다. 네, 역시 이제 13번마 마이티잼이나 6번마 콩코르트, 특히 이 마이티잼의 최근 상승세가 아주 놀라운데 체형이 크지 않은데도 정말 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벽적인 모습을 보면은 약구보를 타줄 때는 힘이 좀 넘쳐서 그런가요? 약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주폭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요. 어쨌든 7번마 내사랑 담양 같은 경우도 국산 3군 스페이스 셔틀 요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종반 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 선행 가서 잘 뛴 마필이 많다라고 봤을 때 7번마 내사랑 담양까지는 관심권에 좀 두어야 될 듯 합니다. 네, 이어서 민병철 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점을 갖고 있죠. 자,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입니다. 국선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마리가 제 생각에는 기량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줄까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경마에서는 방송 추천 7경주였죠. 다소간 인기도에서 좀 밀려나 있던 마하루를 방송에서도 강력한 충마로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마하루를 쌍복승의 충마로 추천해드리면서 산타페 명운과 함께 동반 입상 쌍승식 16.4배까지 정확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자, 인기도에 상관없이 민병철이가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내는 마필은 항상 강력하게 현장에서도 추천해드린다는 부분.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고요. 자, 이번 7경주는요. 여타의 편성에 출전했었으면은 모두 인기마로 팔려나갔을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그만큼 현장 배당판에서도 상당히 최저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 9대의 출전마 중에 7마리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자, 일단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선행마 6번 송아미어로가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자, 이 선에서 3번 비세리온과 8번 블루가디언, 2번 황룡비상 등이 이 선을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자, 항상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이밍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종반의 압도적인 한 발의 결정력 추입마 이 5번 컴퍼스 자, 선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8번 블루가디언은요. 직전에 제주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부산과 과천의 강자급 1, 2등급 마필과의 경주에서는 졸전 펼쳤지만 이번에 현등급 왔고요.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제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직전에 전개를 잘못 풀어내 졸전 펼친 이 3번 비세리오는 이번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직전 졸전 만의 가능성이 있고요. 자, 직전에 중거리 첫 도전에서 선행 1순 충분한 기대치를 보인 말이에요. 6번 송아미어로 이번에도 단독 선행 1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라스트 한 발 힘으로 몰아붙일 7번 스테파노의 선전까지 결국 전력 가늠이 쉽지 않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이지만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상관없이 자, 이번에 자유로운 전개를 펼칠 수 있겠고 강력한 승부 타이밍에 도래한 마필을 한두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마필 또한 불안한 인기마가 아닌 진카 승무마 한두를 현장에서도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이번 금요 서울 방송 추천 경주에서도 기필코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전 중에서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경주입니다. 1610m 한라산 2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
기복을 보이는 이 복병 세력이 있고 최근 경주에 워낙 잘 뛴 두 필이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언뜻 보면 두 필이 아주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편성 같은데 그래도 그 틈새를 노릴 마필은 없을까요? 자,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주 8경주 2등급의 장거리에 속하는 1610m 레이스입니다. 거리 경험 없는 마필도 상당수 출전하는 가운데 이번 소원세상은 최근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 4연승의 압도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경주부터 마필 체중까지 상당히 불어나는 가운데 파워감까지 장착. 최근에 아주 압도적 능력을 보이고 있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항상 2선에서 최대한의 힘 한 배 이후에 마지막에 아주 압도적 결정력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능력, 경주 능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 편성은 강해졌습니다만 이 늘어난 1610m 거리에서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로 평가합니다. 1번 부기영화는 선행 나서는 조건에서는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직전에 그 1100점 이하 편성에 이 1400 레이싱 했습니다만 선행받아서 여유 있게 2차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1번 게이트 배정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1번요 부기영화의 선행 1승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역시 직전에 그 소원세상과 함께 동반 입상했던 10번 로드워크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 말이죠. 상당히 또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 장거리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지난주에 입상했던 말이죠. 8번 나루터. 당시 내선 최적의 레이스 이후에 직선 초입에서 당시 우승했던 선행마 백산수의 진로 막히고도 재차 진로 틀어서 입상을 차지했고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막벽이 완벽하게 잡히면서 국악 자극판 착용하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나는데 이 8번 나루터 주행의 직진성까지 보강된 만큼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네, 거리 경험이 없는 이강구도 속에서 그 틈새를 노릴 마필까지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승일 의원도 뭐 비슷하게 풀어가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승일 의원?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610m죠. 이번 편성 대회에서는 이번 소원세상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속 우승을 거머쥔 가운데 늘어난 거리 또 이제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로서는 이번 소원세상에 또 이제 2km의 부중 늘어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5번 링고입니다. 이 5번 링고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또 이제 승급전 1400m에서는 4위를 했던 마필이죠. 이 5번 링고가 이제 1000m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주폭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지난번 승급전에 1400m에서도 어떤 이 끝걸음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위를 했습니다. 좀 파워감이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 이제 늘어난 거리 1610m 대비해서 또 이제 김일환 기수가 직접 심혈을 기울였고요. 이 5번 링고가 1610m 하겠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또 이제 지난번 동반 출전했던 2번 소원세상과 10번 로드워커가 늘어난 부중 또 이제 엉고서 출전인 만큼 5번 링고한테도 한 발의 기회를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1번 부기영화죠. 1번 부기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력이 좋습니다. 1610m를 이제 선행으로 버티냐 못 버티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 지난번 1400m에서의 끈기는 충분히 1610m도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외곽에는 10번 로드워크.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린 상황에 이제 부중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이 10번 로드워크도 충분히 지금 또 이제 상승세의 주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연승 도전을 노리고 있는 마필이죠. 1610m 검증의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지난 경주 1400m에서의 주폭이라면 이 10번 로드워크까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마필들이 한번 이렇게 타이밍상 꺾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긴 한데 지난 경주까지만 보면 2번마 소원세상이나 10번마 로드워크 상당히 사실 근성도 강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복기로만 봐서는 뭐 두 필이 좋아 보이는데 그 틈새를 노릴 마필이 과연 존재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듯하고요. 이런 부분은 최종 선택까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2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1700 같으면 이제 12마리가 출전을 하게 되면 풀게이트가 되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는 한 마리 그래도 변네요. 전개상으로 1700은 보통은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곧바로 코너를 돌기 때문에 서울조로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 경주도 과연 그러한 편성인지 아닌지 편성 강도를 좀 잘 봐야 될 듯합니다. 민병철 위원이 그 부분까지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00 레이스 서울 8경주입니다. 전개가 유리한 선행마도 있고 자, 편성호기 맞아서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마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번엔 또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네요. 1번 Always Winner. 발군의 선행마로 보입니다. 비록 뭐 10번 일기당천도 빠르긴 합니다만 게이트 여건 자체가 내 측에서 밀어나가서 코너 돌아 앞선을 장악하기에는 1번 Always Winner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번 승리 여제 은근히 밀어나가는 선두 가난 스피드가 좋습니다. 내측 게이트 배정. 자, 이미 뭐 3등급 시절에 1700m, 1800m 중거리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자,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도 내선에서 1번 Always Winner를 차분하게 추격해 나갑니다. 자, 2세마 때 최강의 전력이었어요. 6번 코스모스 킹. 자, 작년도 과천시장배 대선경주 우승마죠. 한데 올해 3월에 천지 굴건염이 병력으로 5개월 공백이 있었고 7월 달 복귀 후에 10월 달에 현등급 1800m 레이스 입상을 차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죠. 직전에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 최근 들어서는요 좀 외곽에서 감아서 선두권을 좀 더 빠르게 2선, 3선에 자리 잡는 그런 전개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해요. 이 5번 클린업 스타는 선두 선입형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후미에서 기회를 엿보겠죠. 자, 1번 Always Winner.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최단거리 우승 시에 내측 기대는 악벽으로 인해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어요. 그 4개월의 공백기가 있었고요. 공백 기간 동안 7월 달에 거세를 단행하고 10월 복귀 전에서는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 경주 1700m 레이스 또한 정상 출전직이 들어와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최선두권에서 1700 레이스 전개 유리하게 펼쳐나가고요. 자, 6번 코스모스 킹. 자, 직전에 시종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를 잘못 풀어냈습니다. 또한 과거 2세마 전성기 시절 때보다는 그 당시의 고무줄 같은 탄력과 종반 폭발적인 한 발의 결정력이 다소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구간이 명간이에요. 이미 뭐 10월 달에 1800 거리 최근에 또 입상 전력이 있고요. 직전보다는 좀 더 전개를 수월하게 2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자, 이번 승리 여제 이 단거리만 되는 줄 알았더니 중거리 1700, 1800m에서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4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5번 클린업 스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추입마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 6번 코스모스 킹.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앞선의 마필 1번 Always Winner를 제외하고는 앞선의 끈끈한 마필들이 그다지 없어 보여요. 라스트 한 발 직전에 외곽 돌면서 전개 잘못 풀어낸 부분 이번에는 좀 더 기가 막힌 전개와 빠른 버스트 타이밍 1700 거리 라스트 한 발 결정력 기대되는 6번 코스모스 킹이고요. 자, 선행 1순 이번에 입상 기대치가 높은 1번 Always Winner.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 감량 혜택 2번 승리 여제와 마지막 한 발 강하게 몰아붙일 추임마 5번 클린업 스타까지 결국 현등급 약제급 편성 혹이 만난 6번 코스모스 킹이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입상마로 보는 자,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선행을 어느 마필이 받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옛날 같으면 아마 예곽에서 10번마 일기당천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 같은데 최근에 무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7번마 머니바다 1번마 Always Winner 두 필이 선두권에 먼저 장악하려고 좀 힘을 쓸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승일 위원 Always Winner를 선행으로 보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겁니까? 아니면 새벽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겁니까? 상대마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번 경기 일본 올레이즈 위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훈련 시의 모습보다는 또 이제 전개상의 유리함, 또 이제 지구력 보강 위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일본 올웨이즈 위너가 게이트 2점과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선행 후 버티기를 노릴 수 있어 일본 올웨이즈 위너를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일본 올웨이즈 위너의 선행 선전을 기대해 줄 수 있는 가운데 지금 2번 승리 여제와 이제 4번 강철 화살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전을 나서는 가운데서도 지금 1,700m 상당히 뛰어난 주폭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상대들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만 2번 승리 여제 이번에 이제 이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 대폭적인 감량 2점입니다. 이번 승리 여제 1,700m에서도 입상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1,700m와 1,800m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주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떤 감량 2점과 어떤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승리 여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번 강철 화살. 지난 경주에 우승으로 승급전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 4번 강철 화살 같은 경우도 한층 더 주폭의 변화를 보인 가운데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어떤 습보량까지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1,700m 거리겠습니다만 출발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레이스가 어떤 일본 올웨이즈 위너의 선행 후 어떤 2위권에서는 상당히 있던 이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또 취입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도 대거 직선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강철 화살의 한 발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6번 코스모스킹이죠. 대단히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또 발놀림도 한층 더 차분해졌고요. 6번 코스모스킹이 조금 이 앞다리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좀 한층 더 차분한 발놀림과 어떤 활기도 다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막판 뚝심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6번 코스모스킹의 선정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마필을 제가 두 분에게 한 마리씩 좀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명철 의원, 네. 예, 4번마 강철 화살을 2승 1위원은 3위권까지 좀 올려서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요 마필에 대한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1,800 레이스면 모르겠습니다만 1,700 레이스입니다. 이 앞선이 빠르고 또한 앞선의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4번 강철 화살이 후미에서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이 1,700 레이스에서는 이런 유형의 추임마가 스포 타이밍을 잡기가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2승 1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9번마 마이 윌리엄을 저는 사실 새벽 훈련 시에 시종 마필이 뛰고 싶어하는 그 의욕, 투지는 지난번보다 좀 많이 늘었다고 보고 시종 그 기승자, 조교자는 제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새벽 훈련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9번 마이 윌리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9번 마이 윌리엄이 11월 14일 경주 당시에서도 4위를 할 당시 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또 이제 4착에 머물렀던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 1,800m에서는 무리수를 띄우지 않고 편한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고요.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파워감이나 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발놀림 자체도 상당히 이제 부드러워졌고요. 이런 마필들은 이제 이 당일 현장 상태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좀 지켜는 봐주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문제 많은 그래도 6번마 코스모스 킹이 될 듯합니다. 지난번에 압도적으로 좀 관심 대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약간 끌리는 부분 때문에 그 페이스 조절, 힘 안배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결국 압도적인 그 관심을 모은 만큼 선전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 저희들이 자꾸 이 복병 세력까지 언급을 드리는 이유에 이 6번마 코스모스킹의 처리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요. 뭐 새벽적인 모습은 채찍에 대한 반응, 주행 자세 이런 부분은 직전하고 비교해서는 분명히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 역시 마지막 경주도 14두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물론 제 마지막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마지막 풀어드리는 경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꾸준한 상승세 6번 막 야호 스카이캣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승일 위원이 이번 경주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과 또 이제 현 등급 경쟁력 보일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행력 뛰어난 6번 야후 스카이캣이죠. 6번 야후 스카이캣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 보여준 또 이제 선두력과 또 이제 뚝심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선행 장악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6번 야후 스카이캣의 이제 선행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2번 빛의 바다입니다. 지난번 또 이제 2위 입상을 성공을 해 주었는데요. 1,700m에서 3위를 한 가운데 지난번엔 1,400m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2위 입상을 성공해줬던 마필. 이번엔 또 이제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번 가속 불패가 되겠습니다. 이 5번 가속 불패 역시 지난 경주 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지난번 또 이제 2위 우승을 거머쥐었던 14번 홀리플라잉이 컨디션 난조에서 벗어나면서 지난 경주 또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번 야호 스카이캣이 또 이제 선행력으로서는 막강하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 또 이제 선행을 끌면서 또 이제 상승세를 이어준 마필인데요. 6번 야호 스카이캣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3.5km 감량 2.5 넘고 지금 1,400m 두 번의 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대비해서도 한층 더 페로비치 기수가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감량 2점까지 주어진 가운데 출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 상대들은 강해졌어도 6번 야호 스카이캣 충분히 또 이제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서 기대를 해주셔야겠고요. 여기 이제 2번 빛의 바다입니다. 지난번 또 이제 1,400m 입상을 해주면서 또 이제 한층 더 차분한 발놀림을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또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 1.5km 감량 2.5 넘고 이제 도전인데요. 이번 빛의 바다 역시 지난번 1,400m에서도 선입 전개 후에도 뚝심까지 발휘하면서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번 경주 이번 빛의 바다가 한층 더 공들인 훈련을 통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다는 점에서는 이번 빛의 바다도 또다시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5번 가속 불패죠. 이번 경주가 이제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이 6번 야호 스카이캣을 선두로 2차권에서는 상당히 좀 접전 양상의 또 이제 구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이 5번 가속 불패 역시 지난번 1,400m에서는 뛰어난 주폭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또 이제 18조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공을 들여가면서 김혜성 기수가 직접 또 이제 18조까지 출장을 가서 또 이제 공을 들였던 마필이죠. 5번 가속 불패. 김혜성 기수하고는 호흡을 지금 이제 맞춰가면서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5번 가속 불패의 또 이제 파이팅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겠고요. 14번 홀리플라잉이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난 가운데 부중까지 늘어는 났습니다만 이 14번 홀리플라잉 27조 마방에서 지난 경주 오랜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어떤 편성과 기다림을 통하면서 지난 경주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나가지고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 14번 홀리플라잉입니다. 이 14번 홀리플라잉 지난번 우승 이후 어떤 주폭 변화는 한층 더 좋아졌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또다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게이트는 비록 외곽이고 부중은 늘었어도 14번 홀리플라잉도 또다시 기대치 있는 걸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4번 홀리플라잉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번 10경주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급전 상대 강한 근성 조화 상승에 노릴 6번 야호 스카이캣을 중심으로 2번 빛의 바다죠. 지난 경주 또다시 재입상을 노려줄 2번 빛의 바다. 여기에 승급전이겠습니다만 5번 가속 불패와 부중 늘어난 14번 홀리플라잉도 또다시 재입상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5번 막 가속 불패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최근 경주 1,400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선행을 장악했습니다만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가장 관건은 5번 막 가속 불패가 과연 선행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민병철 의원은 어떻게 풀어주실지 보충 설명을 마저 듣고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3등급 승급전에 나서지만 기복 없이 꾸준한 경주력이 매력적인 말이죠. 6번 야후 스카이캣은 직전에 우리 축산물 특별 경주 강한 편성, 앞선이 또 빠른 편성에서도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에는 내치기에 5번 가속불패 빠르긴 합니다만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훈련 시 외주로에서 길게 뒷직선까지 걸음을 뽑아주면서 승급전 대비 훈련의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만장 페로비치 기수로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있습니다. 6번 야우스케켓이고요. 2번 빛의 바다는 과거 선행 일변도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 입상이 좀 어려웠던 말인데 직전에 따라가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내치 게이트 1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 적정거리 1407전이고요. 8번 아라비아 왕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경주력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등급 마필인 라운 모리스와 병합 시 뚜렷하게 걸음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훈련 우수마 요 8번 아라비아 왕자의 선전기 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4번 위즈 브라운이 1400 이하 단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인데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경주력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 이 마필 또한 뚜렷하게 입상 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 컨디션을 보였던 말이니만큼 요 4번 위즈 브라운 다소간 인기도에서는 좀 멀어져 있을 테지만 4번 위즈 브라운은 여러분께 복병 전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개 상황이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마 가속불패 선행만 장악한다면 최근의 경주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가속불패가 선행을 못 받았을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 경주기 때문에 전반부, 중반부 주로 컨디션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선두권 장악했던 마필들이 선전하는 주로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선두권 마필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겠고 선두권 마필들이 과도하게 인기를 모았습니다마는 실전에서 좀 부진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선입권 마필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하는 탄력적인 운용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저희가 오늘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마 진격의 왕, 12번, 3번, 6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6경주죠. 6번마 콩코드2, 13번, 7번, 3번, 1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8경주입니다. 6번마 코스모스킹, 1번, 2번, 4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10경주입니다. 6번마 야호 스카이캣, 2번, 5번, 8번, 4번 순서입니다. 제주교차 8경주죠. 2번마 소원세상, 10번, 1번, 3번, 8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출전 마필들이 좀 많으면 왜 어렵냐면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데 그만큼 까다로움이 있어요. 초반에 덜컹하고 조금만 페이스를 놓쳐도 초반에 확 격차가 벌어져 버리면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약간 오버 페이스를 하죠. 무리하면 결승점에서 결국 무리한 만큼 뒷걸음이 나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리하는 과정이 결과하고 매치가 됐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과정들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까지 좋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토요일, 일요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